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전국에 적지 않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자동차 극장 방식의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충청에서,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0석이 넘어야 개혁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범여권 180석 주장에 여당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 수도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은 하루 감염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 중 60% 이상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형이 과하다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과 같은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성년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예외되는 미성년자라 법 조항을 살피는 건데 검찰은 먼저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을 내일 재판에 넘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격포 부대 방문 이틀 만에 공군 전투기 훈련을 시찰하며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생인 김여정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면서 2인자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주일인 오늘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교회들이 자동차 예배를 여는 등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연 가운데 일부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부활절 기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자동차 극장. 밤에만 문을 열던 이곳이 오전부터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요청에 오프라인 예배를 자제해오던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고안해낸 일명 드라이브인 예배 현장입니다. 코로나19가 전달이 빠르다 해서 저희들은 자동차 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차 안에 머물러 직접 접촉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극장입니다. 저도 직접 차를 타고 예배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니 마치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생생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게 5주가 지났어요. 오늘 6주째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야외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상당수 교회에서도 신도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활시장님께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고통도 괴롭고 명동 성당에서는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도들이 성모상 앞에서 남아 손을 모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부활은 일반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도 신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요. 일부 교회에서는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 달 반 만에 교회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전신 소독을 한 성도들이 인적 사항을 적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 의자엔 이곳에만 앉으라는 스티커가 띄엄띄엄 붙었습니다. 중요한 절기라 열게 됐고요.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뛰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온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연 건데 서울시는 이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열었고 신도 1,2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교회 측이 피켓으로 시야를 가리면서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등재라! 코로나를 등재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교회 관계자들의 저지로 서울시는 예배당 점검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외부에서 지금 그 모여 있는 부분도 채정을 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집회가 금지된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선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당 입구에 배치된 공무원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방해하지만 나가세요. 어디에 들어와요? 나가요.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서울에서만 2천여 곳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 경찰 고발과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4.15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중 절반가량이 몰린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당대표는 과반수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남 공주 지역을 찾아 박수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사흘 동안 승부가 갈린다며 15일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서울 종로를 찾아 미래통합당이 도와주지 않아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편성이 지연됐다며 이제는 인류 정치인을 뽑을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8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송파 지역에선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가구 1주택 그리고 장기 거주자로서 소득이 없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전남 순천 소병철 후보와의 정책 협약식에서 민주당의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더욱 절박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선대위 회의를 서울 용산에서 열고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서 대국민 호소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강조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합류해서 황교안 대표와 깜짝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서울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오세훈, 지상욱 의원 등 미래통합당 유력 후보 10여 명이 한데 모여 4.15 총선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까지 나타나 황 대표와 포옹도 하고 귓속말도 하는 등 친밀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단식 때 만난 뒤 138일 만으로 보수 통합 과정에서조차 없었던 회동이 선거 사흘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저희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수도권의 명운을 건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힘을 달라며 막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기보다는 그들의 기득권 밥그릇, 그들의 밥그릇 챙기는 것에 급급했다고. 미래한국당이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오만한 문재인 정부 막무가내 통치로. 김종인 총괄 공동 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청와대가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언급한 범진보 180석 가능 발언을 두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외부인의 말이라며 선을 그었고 야당은 오만한 정권이라면서 막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등을 합친 범진보 진영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를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130은 달성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지역구 노력 중이다 했는데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세론으로 해석되며 표심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인데 사흘만 참아달라는 호소까지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고는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은 늘 준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권의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따른 막말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할 마지막 변수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180석을 얻겠다. 뭐가 되겠다. 국민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지요. 이러한 무도한 정권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의당도 집권당 승리 시 국정이 정말 걱정된다고 비판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발언 논란은 또 있습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친문 실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는 온종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미래통합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이 통장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 저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저런 쓰레기들을. 통합당은 이해찬 대표의 토착외구 정당 발언과 윤호중 사무총장의 돈키호테 발언에 이은 역대급 막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싸움질하고 막말하는 것이 정치 삼류이다.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함부로 벌린 입은 결국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했습니다. 세월호 막말로 통합당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도 막말성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요구한다.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여부를 밝혀라. 그러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 김상희 민주당 부천병 후보가 차 후보를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민주당도 발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차명진 후보를 당장 제명하고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막말성 발언에 여야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4.15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막판 유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 변수도 생기고요. 여야 전략은 또 남은 기간 동안 뭔지 정치부 김수철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수철 기자, 사전 투표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역대 최고치 투표를 기록했는데 누가 유리한 것이냐를 놓고 이제 정당 간의 아전 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 투표율만 두고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국민의 성숙한 의지의 표출이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하여튼 사전 투표로 치면은 역대 최고치인데 그만큼 또 선거 열기가 뜨겁다는 걸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선관위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9%로 조사됐는데요. 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40대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가운데 80% 이상이 적극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유권자는 무려 9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차였던 거 말고 또 이번에 나온 게 2차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여야 지도부도 겸손을 강조하면서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은 낮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면서 대한민국 살릴 길을 우리 미래통합당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네, 뭐 이제 투표 초읽게 들어가니까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 이런 이야기를 두 분 대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흘 앞으로 다가온 건데 남은 기간 이 여야의 이 전략은 뭐예요? 먼저 여당 입장부터 볼까요? 예, 한마디로 일단 민주당은 지키는 싸움을 하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초 민주당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하자 이런 구도로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에 돌아온 뒤 맡은 직책을 보더라도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야당 미래통합당 총선 전략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거예요? 네, 지난 한 주간 통합당은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뇌관이 됐었는데요. 네. 두 후보의 반발 이후 제명 절차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탓에 여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명진 후보는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N번방에 여권 인사가 있다는 의혹이 당내에서 흘러나가면서 급기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발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저희 지도부들한테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뭐 다른 일은 뭐 이렇게 못 하더라도 하여튼 입을 다문으로 해서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있었던 발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법여권 180석 발언이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반격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사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다가 실제 총선에서는 민주당보다 낮은 의석수를 확보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과반은 막아야 한다는 전략으로 표심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자는 적극적인 공세로 막판 72시간의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데 민심이 움직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 26.69%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라면을 뭐 26개를 먹은 후보가 있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실제로 라면을 다 먹은 건 아닌데요. 예. 일단 주인공은 경남 마산 하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입니다. 네. 지난 8일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26% 이상을 달성하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말한 건데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컵라면 26개를 직접 끓여 먹는 먹방을 생중계했는데요. 네. 라면이 10개째를 넘으면서 박 후보가 힘겨워하자 나머지는 부인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진짜 먹방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코로나19 자가 격리되신 분들은 어떻게 투표가 가능합니까? 어때요? 예,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 당일인 15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증상 없는 사람만? 네, 그렇습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사전 투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국민의 높아진 정치 참여를 반증하는 것이겠죠. 총선 당일에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네, 4.15 총선 승부처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전직 대통령들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강원도 원주 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광재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입 박정하 후보가 나섰습니다. 지역 분위기 어떤지 이동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리전이 치열한 원주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합니다. 새 바람을 기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원도 지사를 지낸 이광재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원주 강원도민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 원주의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후보를 배치했습니다. 민심들이 폭발해서 저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134표로 아깝게 떨어진 권성중 후보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아주 잘못된 공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로지 원주 시민분들만 바라보고 끝까지 뛰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광재 후보 44.4%, 박정아 후보 31.6%, 권성중 후보 9.2%로 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원주갑 지역 외에도 춘천갑과 원주을 등 강원도 곳곳에서 리턴 매치가 펼쳐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는 허영과 김진태 후보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맞붙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4년 전 350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원주을에서는 송기현과 이강후 후보가 세 번째로 격돌 중입니다. 총 8석이 걸린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은 3곳, 통합당은 4곳을 우세나 경합 우세로 전망하는 가운데 막판까지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미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제치고 누적 사망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와이오밍주까지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미국 50개 주 전체가 재난지역이 됐습니다. 이상봉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2월 29일 워싱턴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42일 만입니다. 가장 피해가 큰 뉴욕주만 해도 8,6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curve of the increase is continuing to flatten.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appears to have hit an apex, and the apex appears to be a plateau. 하지만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희망적인 전망은 무색해졌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미국 내 50개 주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전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험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코로나19 위험국입니다.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경신되고 있고요. 도쿄만 197명 포함 오늘 신규 확진자 743명, 누적 확진자 7,600명, 사망자 144명입니다. 인도는 봉쇄령을 연장했습니다. 이무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도쿄 인근에 있는 나리타 공항입니다. 활주로 하나는 폐쇄됐고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옆에 골판지로 만든 임시 병상이 차려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들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임시 병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도쿄는 물론 일본 전역이 나흘째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1일 하루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43명 늘어났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6,923명, 크루즈 유람선 승선자 712명을 더하면 일본 전체 감염자 수는 7,635명입니다. 사망자는 국내 130명과 유람선 12명을 합해 모두 144명으로 늘었습니다. 13억의 인구 대국 인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현재 인도 확진자는 모두 8,446명, 사망자는 288명입니다. 인도의 철도는 개통 167년 만에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5,000 railway coaches on Indian Railways have been converted by our engineers and make available nearly 40,000 isolation beds. 인도는 지난달 25일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는 국가봉쇄령을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야 미설을 신도 없이 집전했다고 합니다. 먼저 노태현 기자 국내 소식 간단히 듣고요. 세계의 부활절 모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우리나라에서 지난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온 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들어온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512명입니다. 예. 신규 확진자 중 가장 많은 24명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환자들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 보시면 해외 유입 확진자 459명 가운데 미국발이 228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당국은 미국발 입국자들도 전수 검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미국발 입국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미국발 입국자도 내일 0시부터 자가격리 후 3일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 미국발 입국자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부활절, 오늘이 이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 신도 없이 혼자서 집전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와 시차가 있다 보니 아직 미국과 유럽 등 기독교 문화권은 아직 일요일 미사나 예배 시간이 되진 않았는데요. 이번 부활절 주말 코로나19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부활절 전야 미사를 신도가 없는 상황에서 집전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전야 미사에는 통상 10,000명 가까이 참석해왔는데요. 예. 이번엔 집전을 돕는 복사 몇 명과 작은 규모의 합창단 등 20여 명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교황의 희망 메시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Conquistiamo un diritto fondamentale che non ci sarà tolto, il diritto alla speranza. 네, 또 폐쇄령이 내려진 미국의 일부 주의 교회들에서는 주차장에 차량을 대놓고 예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 바티칸에서 홀로 집전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다들 뭐 거리 두는 부활절 행사를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절이라고 해서 거리 행진을 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니카라과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금요일에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 거리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분장을 한 참가자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유다를 붙잡아 끌고 다니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재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니카라과 가톨릭 교회는 종교 행사를 중단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행사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일단 중남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니카라과의 공식 확진자 수는 8명에 불과하지만 이렇다 보니 안팎의 염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서 정상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이렇게 행사를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니카라과는 이제 확진자가 8명밖에 없다. 아직은 안전한 나라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 행진을 정부가 촉구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행증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게 이렇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가용은 물론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모스크바시 정부 사이트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디지털 통행증을 발급받은 뒤 외출해야 합니다. 통행증 없이 이동하다 경찰 등 단속 요원에 적발되면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집에서 가까운 상점에 도보로 가거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러 외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가 아주 엄격한 통제에 돌입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 126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무직인 30대 남성 윤모 씨의 성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의 성관계 몰카를 6년간이나 찍었습니다. 또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겨 여성의 치마 속을 1,400여 차례 불법 촬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총 1,50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차량본을 유포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윤 씨는 벌이 가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1심의 실형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시상 정보를 경찰서와 같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학생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입니다. 여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속된 가해 학생 1명이 국가수 검사 결과를 이유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남학생들을 엄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34만여 건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남성이 과속 차량에 부딪혀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남성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있었던 주말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전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큰 길 가운데 모인 시민들이 구급차를 불러세웁니다. 빗물이 흥건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몰던 30대 남성이 무단 횡단을 하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도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넘긴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연기로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소방사다리차는 연기 속에 갇혀있던 아기와 엄마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2층에서 난 불은 50제곱미터를 태우고서 20분 만에 꺼졌고 주민 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 인천 북항터널을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어 70대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찰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하고 있는 혐의를 받는 만 18살의 공범 붓다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예외되는 미성년자라서 법조항을 살피고 있는 건데 검찰은 내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공범은 3명입니다. 사마귀를 제외하곤 군 복무 중인 이기아는 구속 상태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붓다 강모군도 구속된 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특히 만 18살 붓다 강군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적용되지 않지만 2001년생으로 알려진 붓다는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살이 돼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사건 관련 무관용 원칙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와 앞으로 보완 수사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없어요. 네, 글쎄요, 뭐 말은 그런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아마존에도 지금 감염 환자가 있다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군 추격습격기 연대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뭔가 경제 문제 생기니까 국방에 문제 없다, 과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격습격기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 뭐 공중에 있는 목표 쫓아가서 습격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30년 넘은 저런 구형 전투기로 뭘 추격하겠다는 건지. 네, 이 내용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공군 전투기 부대를 찾았습니다. 전투 비행사들은 김 위원장 앞에서 지휘소 상공을 초저공 비행으로 통과하고 공중 목표를 추격 포착해 소멸하는 공중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하늘 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전투기 화면에는 1988년에 김일성 주석이, 2008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했다는 문구가 있어 최소한 32년 이상 된 기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시찰에는 당 중앙위 간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동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회 1년 만에 복귀해 사실상 권력 2인자로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리선권 동지, 김여정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곧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우호 국가로부터 경제 협력이 어렵게 됨을 해가지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경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조치들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의 잇따른 군사행보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지난해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성분 논란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보사의 임상시험 재개를 허용하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문미 기자입니다. 놀랍게도 성분의 연골세포가 아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보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고 형사고발, 기술수출 계약금 회수, 그리고 소액주주들로부터는 집단소송도 당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인보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미국 FDA가 인보사의 개발과 미국 현지 임상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FDA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환자 투약을 포함한 인보사 임상 3상 시험을 다시 계속하라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형질 전환된 신장 유래세포로 환자 투약을 포함한 임상 3상 시험을 계속해도 좋다는 점을 인정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로써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해 5월 인보사의 임상을 잠정 중단하라는 FDA의 통보를 받은 지 약 11개월 만에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임상시험 환자 동의 서류 등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환자 투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철저하게 수행해 품목 허가를 얻어내면서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휴일인 오늘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이 지역들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 5에서 20mm, 그 밖에 동쪽 지방과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충남과 호남 서해안은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이맘때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5도를 밑돌며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창원의 낮 기온이 1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수요일에는 맑고 따뜻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말 뉴스에서 찾아뵐 텐데요. 네, 다음 주말 되면 저희 뉴스에서 21대 국회 의석 분포도 놓고 전국 전망하지 않겠습니까? 참 궁금해요. 4.15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네. 제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구신데요? 바로 누군데요? 국민 여러분이시죠. 맞네요.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국민 여러분들. 자, 여기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